이 부분들이 산업에 상당히 기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나 꼭 올려도록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못 찍으면 벌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오늘 제가 풀 메이크업을 했죠. 오전에 어디에서 좀 촬영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전문가의 손길로 이렇게 다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좀 평소와 좀 다르죠? 이렇게 우리 승진님이 빨리 유튜브를 찍으라고 저를 쪼는 바람에 이런 상태로 빨리 찍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찍고요. 오늘은 2022년 새해 트렌드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 유튜브를 같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 새로운 트렌드라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서 트렌드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나온 것들이 모아지면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가벼운 거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에 우리나라 4대 그룹사가 미국 워싱턴에 이제 로비 활동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조금 간단히 들려드릴게요. 제목이 한국의 반도체 칩 회사들이 미국 로비 활동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그룹사에서 말하자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전략적으로 민감한 제품들이 미국 현지에서 자꾸 생산하라라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대응도 하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기업의 공급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출 허가를 미국에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한 워싱턴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워싱턴에 거점이 없었던 LG가 올해 현지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 지금 SK 온이죠, 수십억 달러의 배터리 소송이 걸려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워싱턴 정부에서까지,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상당히 이 중재에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LG는 이제 배터리 결함 때문에 리콜을 이제 GM에 해주는 바람에 이런 대규모 배상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미국 정부나 국회의사당 이런 쪽과 네트워킹이 필요해서 워싱턴에 연고가 있는 미국인을 고용하려고 한다라고 FTA, LG 에너지 솔루션 임원이 밝혔고요. 계속 국제 무역 질서가 변화를 하고 있고, 또 ESG 요건이 자꾸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아젠다에 계속 대응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 메모리 사업을 인수하는 걸 완료를 했죠. 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운영을 담당할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은 SK 하이닉스가 중국 그 우시에 있는 D램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미국에도 웨이퍼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12월 초에 최태원 회장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같이 인터뷰를 했을 때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반도체 제조 시설 웨이퍼 팹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짓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고 이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전제 조건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뭐 SK도 이런 현지에 자회사를 지은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SK ENS도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을 계속 많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뉴욕 사무소를 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SK가 이제 미국 포드하고 손잡고 13조 원 가량 되는 한 114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현지 전기차 조립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다라는 거고, 또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난달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기 솔루션 사업을 이끌 사장급 임원을 선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FTA에 나온 이야기고, 그 뒤에는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북미 총괄이었던 최경식 부사장이 북미 총괄 사장으로 승진을 했다라는 이야기. 한국 기사에는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서 나와 있었습니다. 현대차도 지난해 4월에 워싱턴 DC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의 거점인 제너시스 에어 모빌리티를 설립을 했다.
라는 이야기. 요거는 한국에 있는 기사에서 이 부분은 나오고요. 어쨌든 그 FT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죠. TSMC의 전략을 벤치마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SMC는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칩 공장을 짓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칩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정에서 지난해 미 상공회의소 임원 출신인데 니콜라스 몬텔라라는 분을 이제 대관 담당 이사로 영입을 하고, 또 2019년에는 인텔 대관 담당을 글로벌 정책 담당 부회장으로 영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건 기사에도 간단히 저희가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달린 댓글, 독자들 댓글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독자들 사이에서 막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언젠가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은 잘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양자태기를 강요받는 날이 온다. 그래서 미국에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뭐 어떤 독자는 왜 미국에 붙느냐라고 싸움이 벌어지고, 2030년에는 한국이 영국보다 GDP가 더 높아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 찬반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 한국이 향후 전기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 역할들이 이제 계속 커지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산업에 상당히 이제 기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독자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텍소노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텍소노미에 우리나라가 LNG를 포함시켰느냐 말았느냐 이런 부분도 바로 기사가 나오고요. SK ENS가 기후솔루션으로부터 공정위 제소를 당한 이런 이야기도 이제 바로 블룸버그에 실리는, 국내 기업들의 기사가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소화가 됐다면 바로바로 되게 시차를 많이 안 두고 글로벌 미디어에서 많이 실리는 걸 보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단순 내수 기업이 아니라 상당히 글로벌화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워싱턴 로비 대관 활동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런 글로벌 규제뿐만 아니라 이 한국 기업들이 국내 규제는 상당히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 국내 규제도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규제도 챙겨야 되고 국내 규제는 또 국내 규제대로 따로 챙겨야 되는 이런 지점들이 조금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발목을 잡고 있는 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022년에도 힘을 내서 열심히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